결국에 우리나라는 도시국가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은 어떻게 돼요? 소멸하고 마치 사막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쪽으로 이동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저 어디까지 봐야 돼요? 평택 밑에 뭐가 있어? 천안도 있고 아산, 세종, 대전까지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보다 보면은 아, 우리의 중심축이 어디로 옮겨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 알 수가 있다. 자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반드시 양극화가 되겠습니다. 왜요?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곳은 누구나 다 선호하는 곳이 되지만 어떤 곳은 누구도 선호하지 않는 곳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됐었냐면 중심도시가 있었어요. 중심도시. 1980년대에는 중심도시가 서울에서도 어디였냐? 대기업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었죠? 종로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중심 도시가 말고 기술이 막 혁신이 되는 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혁신 도시라고 할까? 하여튼 혁신 도시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를 말이 어려워서 그렇고 이거를 형상화시키면 쉽습니다. 종로가 중심일 때 벤처 기업들이 막 몰려 있었던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딜까요? 강남과 삼성이었죠. 여의도는 여기에 속했어요. 완전 중심 도시는 아니지만. 그런데 발전을 하고 나니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종로가 땅이 작고요. 개발이 잘 안 되고 큰 건물이 들어서기 힘들게 되죠. 왜? 여기 이미 가격이 올랐으니까. 여기가 명동도 그렇고 종로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빌딩을 지으려면은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이 다 어디로 이사를 오냐면은 여기보다는 좀 싼 강남 쪽으로 이사를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00년도에서는 중심 도시가 어디로 옮겨지냐면은 강남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남에 있던 이 벤처기업들은 다 어디로 가요? 이 강남에 있던 벤처기업들이 판교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2000년에 대해서 강남이 판교가 좀 더 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강남과 판교가 전체적인 큰 도시가 되고 여기 있던 놈들이 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기업을 따라서 지금은 평택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소외된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일산이지. 이 일산이 원래는 판교와 같이 신도시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데들이 많이 일산으로 갔습니다. 일산, 파주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재가 없는 거야, 인재. 경기 북부는 올 수 있는 인재가 한정돼 있단 말이지. 그런데 경기 남부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인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평택으로도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제 2600만 명이 수도권에 있어요. 이 수도권에 있는 인구들이 계속 여기 안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거고 결국에 우리나라는 도시국가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은 어떻게 돼요? 소멸하고 마치 사막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쪽으로 이동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저 어디까지 봐야 돼요? 평택 밑에 뭐가 있어? 천안도 있고 충청북도로 가면은 서산, 아산, 세종, 대전까지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보다 보면은 아, 우리의 중심축이 어디로 옮겨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 알 수가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기업들이 더 커져야 되고 인재들이 더 몰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어차피 뭐 합니까? 소멸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2600만 명을 흩은다고 해가지고 시너지가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나는 거지. 이제 우리는 정치든 경제든 사회, 문화. 자, 보십시오. 정치는 뭐가 있어요? 선거구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제는 어떻게 돼요? 기업 규제들이 수도권에 못 있게 하는 그런 기업 규제들이 점점 없어지고 뭘 해줘야 되냐면 수도권의 영역을 더 넓혀야 됩니다. 수도권이 맨 처음에는 우리는 서울, 인천을 연결하는 그 정도를 수도권으로 보다가 지금 점점 커져가지고 경기도권까지 왔어요. 이 수도권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충청, 강원, 경부, 나중에는 전체 도시가 되는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메트로폴리스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자꾸 여기 규제하고 딴 데다가 이상하게 보내고 또 이상하게 보내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지금 공기업들이 어디 가고 있어요? 유배 가고 있습니다. 유배. 어디로? 사막으로. 지금 있는 인재들도 고민하지만 다시 그 동네에서 인재가 영입이 되겠느냐. 내가 서울에서 조금 어렵게 사는 게 낫지 지방으로 가가지고 공기업을 들어가는 게 과연 그 개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유배지에서는 소외가 일어나기 마련이죠. 이런 식의 정책들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됐고 지방자치는 소멸하는 대로 소멸시켜야 된다. 대신 뭐 해야 됩니까? 이 사회와 문화가 어떻게 하면은 모여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내냐 이거지. 자, 결론은 이 문화는 어디서 만들어진 겁니까? 2600만 명이 있는 사회에서 뭐가 탄생한 거예요? K-팝이라는 게 탄생한 겁니다. 옛날에 지방으로 흩어져 있을 때는 가요 톱10 수준이었다고. 뮤직비디오를 보십시오. 1990년대, 2000년대 뮤직비디오와 지금의 뮤직비디오는 수준이 달라요. 그런데 이 문화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옛날에 수도권에 1000명, 10만 명 정도 살 때의 그 문화가
2000년대의 뮤직비디오라면 지금의 문화는 2600만 명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문화라는 거죠. 이 케이팝 문화가 부산에서 탄생했습니까? 대구에서 탄생했습니까? 광주에서 탄생했습니까? 제주도에서 탄생했습니까? 결국엔 서울과 수도권에서 탄생한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극화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양극화를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점점 확장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인의 삶으로 출발을 했지만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점점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직장인이 투자자가 되고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면 어떻게 된다? 점점 인재가 많아지고 인재를 쓸 수 있는 도시로서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경제인의 삶에 대한 고찰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